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아니 주택이 아니고 실명법 마지막 부분 남았습니다. 요약 판례집의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자, 실명법은 95년 이전하고 95년 전하고 후하고 나눠집니다. 전하고 후하고. 이 법이 95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95년 전에는 명의신탁을 대법원이 명의신탁을 인정을 했어요. 따라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야, 네 앞으로 좀 등기 좀 해놓자. 명의신탁 약정을 해요. 약정을 하고 소유권 넘겨놓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전에 대법원 판례는 약정도 유효고 등기도 유효라고 봤어요.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수탁자. 그래서 실명법 제정 전에는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관계적으로 귀속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판례가 인정했고, 이 집을 누가 병이 불법 점유했다. 그러면 이건 대외관계니까 을이 야 반환해. 방해 배제 청구해야 되지. 갑은 직접은 안 되고 대위에서 이렇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은 안 되고 대외관계니까. 자, 이렇게 판례가 인정했고, 또 만약에 갑이 자기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약정이 유효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짜 내 거니까 내놓으라 라고 진정명의 원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회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명법 제정 후에는 이걸 다 방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명법 제정 후에는 첫째,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이 실명법에서는 실명으로 다 전환시켜라 이거지.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죠. 근데 이 실명법 하에서는 약정도 무효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무효니까 소유권은 갑한테 회복되죠. 그러면 이 갑은 이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에게 해서 요 등기가 되어 있다. 말소 등기 청구하거나 진짜 내 거니까 내놓아. 진정명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런 거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해지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약정이 무효니까. 그리고 실명으로 이게 전환하라 이거지. 그죠?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과징금 형사 제재 가합니다. 근데 이 실명법 하에서도 수탁자한테 병이 샀다. 그러면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측면에서는 저기 판례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법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3자간 명의신탁, 즉 다른 말로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첫째,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병집이 있어요. 병집을 매수를 해요. 매매를 해요. 그러면서 미리 동생한테 명의신탁 약정을 해놔요. 등기를 네 앞으로 해놓자. 그러고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사는데 네한테 돈을 주는데 대신에 등기는 을한테 해주라. 알았어요? 라고 을한테 해줍니다. 이렇게 등기를 소유권 이전 해줘요. 그러면 이 법에서는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라는 거야. 이렇게 무효. 그리고 소유권은 병한테 회복되겠죠? 그죠? 그럼 병은 똑같이 요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짜 내 거니까 내놓으세요. 진정명의서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그 다음에 소유권 회복해서 요 매매는 유효한 거예요. 요 매매 유효니까 이렇게 등기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 실명으로 전환시켜라 이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병이 서두르지 않겠죠. 그럴 경우는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이 말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병으로 갖다 놓고 이전 등기해서 실명으로 전환하라 이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이 약정무효니까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판례가 갑이 을한테 야 부당이득으로 소유권 넘겨라. 이렇게 청구할 수 없겠죠. 왜?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판례입니다. 네?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금 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소유권 원래 병건데 등기부상 소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무효등기단 말이에요. 무효등기고 병거가 소유야. 이해가죠? 그럴 때 자, 이 등기를 없애야 되잖아요. 무효니까. 그런데 갑이 야 내한테 넘겨. 부당이득으로 소유권 넘겨라. 이렇게 청구할 수 없어. 왜?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이 소유자니까. 판례 입장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병이 이거 말소하고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데 이게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 등기 즉 을 등기를 말소하고 4번에서 이전 등기 가져가서 실명으로 이렇게 전환시켜라. 실명으로 하라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런데 만약에 이 판례가 또 을이란 사람이 스스로 등기를 해줘 버린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등기해주는 요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을이 스스로 자의로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겠죠. 판례고 두 개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이 팔아먹었다. 병이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는 똑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약명의 신탁이죠. 계약명의 신탁인데 이 계약명의 신탁은 요것과 좀 비교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3억 있는데 3억을 을한테 명의신탁하면서 3억을 줍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을 하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병한테 집을 사요. 매수를 해요. 자, 이 경우는 다르죠. 지금 이 경우는 갑이 병한테 사서 전면에 등장했죠. 부탁을 했죠. 근데 이 경우는 갑하고 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즉 을한테 명의신탁 약정하고 돈 주면서 집 사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그럼 약정 무조건 무효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냐라는 것은 병이 선이라면 몰랐다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야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몰랐으면 일반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지?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이번에서 소유권 이전 누굽니까? 병이 소유자인데 병이 몰랐다면 3번에 소유권 이전 을이 가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실명으로 전환 방법이 없죠. 이 약정이 무효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의신탁 해지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명의신탁 해지란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약정이 무효니까. 그러면 갑은 실명으로 전환 방법이 없잖아. 이게 무효니까. 근데 무효인데 소유권 취득하고 있죠? 그게 부당이득이야. 그럼 갑한테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부당이득 대상이 뭐냐? 그럴 때 실명법 제정 후라면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로 청구합니다. 매수자금 3억을. 이렇게. 그런데 실명법 제정 전이었는데 실명 전하지 않았다. 그때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판례가. 그래서 자,
병이 선인 경우입니다. 몰랐을 경우는 의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럴 때 부당이득 문제인데 부당이득 대상이 실명법 제정 후라면 매수자금,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 그리고 병한테 팔았다. 그럼 병은 선악불명으로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만약에 병이란 사람이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 경우는 의리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병이 소유자겠죠. 병이 소유자입니다. 병이 소유자다. 이렇게 됩니다. 병이 소유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와 같은 현상이 있겠죠. 같은 현상인데 이때 병이 소유자인데 야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매매로 샀잖아요. 매매로 샀는데 만약에 경매로 샀다. 을이 경매로 샀다. 을이 병 건물을 경매로 샀다면 이 병이 그 사실을 몰랐던 알았던 상관없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르죠? 매매로 샀느냐 경매로 샀느냐. 그리고 경매로 살았는데 야가 소유자인데 야 갑이 을한테 그거 팔아서 나 돈 주어. 이 약정도 무효라는 거죠. 무효다. 자, 이게 이 법을 핵심입니다. 근데 명의신탁이 아닌 게 있어요. 명의신탁 자체가 아닌 거. 우리가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담보도 명의신탁이 아니야. 양도담보 저번에 배웠죠? 소유권 동꾸면서 소유권 넘겨주는 거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은 명의신탁이 아니다. 신탁법상 신탁은 등기가 이렇게 돼요. 이번에 소유권 이전 원래 갑인데 갑이 부동산을 신탁이 믿고 맡기는 거죠. 맡기면서 3번 소유권 넘어가고 병한테 넘어가는데 병이 신탁 목적이 있어요. 갑이 여기 신탁에서 신탁 목적을 기재해 놔요.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아들한테 주라, 누구한테 주라,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신탁법상 신탁은 대내적, 대위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명의신탁은 대내적, 대위적으로 판례 이론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은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은 뭐냐면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데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토지를 A한테 샀을 때 야, 요거 200평 중에서 왼쪽 100평은 갑보, 오른쪽은 100평은 을 거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요. 구분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해요. 근데 분필해야 되잖아요. 분필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지분 이전 등기 해버립니다. 지분 이전 등기 해버려요.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구분 소유입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공유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공유고 대내적으로는 구분 소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A가 B가 이걸 불법 점유했다. 그러면 대의 관계로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은 지분권에 의해서 반환하라. 그죠? 청구할 수 있죠? 네? 대내적으로는 구분 소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구분 소유하는데 이 구분 소유에서 만약에 이거를 지분을 정리할 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분할은 청구가 안 되겠죠. 판례가 분할은 이미 돼 있으니까 서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왜 상호명의신탁이냐면 이 부분에 점을 딱 찍었다. 그러면 을이 2분의 1, 갑의 2분의 1이니까 갑이 명의신탁한 거고 갑의 점을 찍었다. 갑의 2분의 1, 을이 2분의 1이니까 을이 명의신탁했으니까 상호명의신탁. 이거는 명의신탁 자체가 아니고 유효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판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 을 땅에 건물 지어서 갑 건물이고 나중에 이
대지가 서로 지분 정리됐을 때 네 땅은 사용하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에? 환구지동.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 자기 땅에 건물 지어서 지분 정리했고 이게 팔렸다. 그러면 관법은 성립하죠. 자기 땅이 아닌 부분에 가다 건물 지었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가 있어요. 이거는 명의신탁 자체가 아닌 거니까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가 배우자다. 배우자. 이게 사실혼 배우자죠. 그래서 이 남편이 와이프한테 종중이다. 종중이 종손한테 종교단체자. 교회, 종교단체,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이렇게 명의신탁했다면 명의신탁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게 강제집행면탈, 조세표탈 목적이 없으면 이게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기존 판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게 작년 시험에서는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없을 때 명의신탁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 물어봤으니까 요 부분이 계약명의신탁이나 요 부분 매년 나옵니다. 이거 2개. 자, 여기까지가 최종 정리죠. 26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판례 1번 보세요.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죠.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불법 원인 급여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적용 제휴입니다.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3번에 상호 명의신탁이 있죠.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라고 하는 약정을 하고 공유로 하는 겁니다. 그때 판례 2번. 판례 2번은 상호 명의신탁은 대내 관계는 공유, 대내 관계적은 구분 소유적 구분 소유입니다. 공유 관계고 따라서 양자는 자신이 매수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죠. 3번 판례 상호 명의신탁은 대외 관계는 공유 관계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양자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배제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손해배상은 자기 것만 청구하죠. 그 다음에 판례 4번입니다. 판례 4번은 오른쪽에 보세요. 2배 오른쪽에 오른쪽 맨 위에 공유물 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 지분 이전 등기를 이행을 구하라 그랬죠. 지분 이전 등기해야 되죠. 분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5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때는 관법은 성립하지 않죠. 종중 배우자의 특례가 있죠. 종중 배우자의 특례는 박스 보세요. 박스. 그게 작년 기출이죠. 부부간 종중신 명의신탁 법률과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이 없다. 그러면 종래 판례 이론이 적용되니까 신탁자는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는 해지가 나오죠. 네? 해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기하니까 수탁자는 신탁자의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요. 대내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신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남편 거라고 해서 매도하더라도 타인 권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제3자가 불법 점유합니다. 그러면 신탁자는 직접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위 청구할 수 있죠. 대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나 수탁자가 처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명법 채정후입니다. 실명법 채정후는 거기에 이자간 명의신탁, 이거 뭐 간단하니까 보시고 판례 몇 개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판례 6번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해지라는 하면 안 되죠.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그럴 때는 판례 7번
명의신탁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자신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획에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판례 8번입니다. 제3자 간 명의신탁, 즉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수탁자가 실명법의 유예기간 후에 자의로, 아까 동그라미 죠, 자의로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 해주었습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라 그랬죠. 아까 요 부분 다시 정리합니다. 요 부분 약정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그럴 때 병한테 소유권이 가니까 이 등기를 병은 말소나 진짜 내 거니까 내놔라.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해야 돼. 해지는 안 되고. 이건 유효라 그랬죠.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 가져가라. 그리고 판례가 아까 직접으로 부당이득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넘겼다.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계약명의신탁, 위명명의신탁입니다. 오른쪽에 9번 판례 보세요. 위에 1, 2, 3, 5번에 참조로 보시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권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이게 부당이득 판안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매수다금 안 준다고 갑이 유치할 수 있느냐? 유치권 안 됩니다. 판례 10번 실명법의 시행 후죠. 후 동그라미 계약명의신탁 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매수자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교 보시면 실명법 제정 전입니다. 전에 동그라미고 두 번째 줄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판례 11번입니다. 명의신탁에서 자 약정을 알았어. 악입니다. 악의에 해당해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거 아니다. 이 경우죠. 이게 무효다. 이게 악의라 해서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탁자의 지위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승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을의 지위가 갑의 지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12번 경매 절차에서 타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명으로 격려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을과 대금 부담자 갑 사이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습니다. 모래시계 대금 부담자 갑의 지시에 따라서 실행한 을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한 약정도 무효란 얘기죠. 그래서 경매를 사놨는데 아까 이 경매를 사놨는데 그거 팔아다 주라 이런 약정도 무효란 얘기죠. 그리고 강제기 경매 절차에서 경매 물건이 소유자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 사람이 알았더라도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